안녕하세요. 쪼보찬테크 꿀찬지연입니다. 짜잔! 여러분, 저 오늘 당근마켓에 물건 팔아서 10,000원 벌었어요. 괜히 아침부터 굉장히 신나요. 당근마켓에 팔 물건들을 이렇게 아이고, 안 되겠다. 보이세요?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팔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말은 짠! 제가 모은 통장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통장에다가 번호를 새겨가지고 돈을 모았었어요. 저는 이게 통장 쪼개기인 줄 알았어요. 풍차 돌리기. 그래서 이렇게 몇 퍼센트 이자고 언제가 만기인지 1년씩 예금으로 묶어놨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적금으로 드는 거였더라고요. 중간에 4, 5, 6번은 제가 그때 병원비로 560만 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너무 아깝긴 하지만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어요. 이거 깬 거. 그래도 만약에 1,000만 원을 한꺼번에 저금해놨다면 이자가 굉장히 손해봤을 텐데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중간에 이제 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당근마켓에서 돈을 버는 돈, 그리고 제가 커피숍 한다고 했잖아요. 커피숍 본 돈 빼놓고 뭐 온누리 상품권에서 거스름돈 받은 거, 뭐 그리고 뭐 옛날에 화장품도 좀 팔았댔잖아요. 화장품 알바로 지금도 주문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알바로 제가 뛰어다가 파는데 거기서 나온 이득금 뭐 이것저것 뭐 공짜로 생긴 돈은 다 저금통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달이나 2달, 3달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은행에다가 갖다가 저금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에 있으면 또 쓰고 그래서 계속 저금통에 넣고 저금통에서 이제 모아지면은 그 통장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100만 원이 넘게 모이면 탈탈 털어가지고 예금으로 1년씩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데 10,000원이요. 100만 원을 저금을 해야지 10,000원 이자가 생긴대요. 1년 동안 넣어야지. 그래서 100만 원이 없는 사람은 그 적은 돈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자니까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예금을 집어넣을 때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10원짜리까지 탈탈 집어넣어요. 예금을 1년씩 묶는 거예요. 보통은 뭐 130만 원, 140만 원 이런 식으로 1년씩 묶는데 저는 뭐 132만 5,61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놔요. 어차피 이자로 받을 때는 그것이 다 이자에 플러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묶어서 받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가 아침마당에 나간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거 짜테크 유튜브니까 당근마켓에 판 거 그거 자랑하고 통장을 이렇게 해서 모으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신랑이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가지고 유튜브에 나가게 됐어요. 저희가 13년을 연애했는데 신랑은 의사고 저는 환자니까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의 반대가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영화처럼 시부모님이 그 이제 전주 계시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 큰어머님이랑 같이 아들 몰래 나와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아들이랑 연락하지 말고 연락 받지 말아라 막 이런 말씀까지 막 하셨었어요. 근데 아무튼 13년 연애하고 그래도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게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도 부모님이 허락해지기 전까지는 신랑은 그냥
결혼해서 살자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고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면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하여간 13년 연애를 했는데 제가 아침마당을 사실은 잘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혼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아침마당을 보게 되는데 제 생일 좀 지난 다음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제 생일날 문자로 예쁜 며느리 뭐라고 하셨었지? 예쁜 며느리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하셨나? 암튼 생일 축하한다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거기에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러고 있었는데 아침마당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전화번호가 떠있는 거 제보하라고 그래서 저는 라디오처럼 생방송으로 하는 건 줄 알고 얼른 전화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화번호만 물어보고 알았다가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송이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그래서 제가 13년 제가 이제 뭐 시각장애도 있고 이식도 받고 그래서 몸이 안 좋은 사람인데 저희 신랑이랑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허락을 안 하셨다가 허락을 하셔서 13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어머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거기서 얘기가 될 것 같다고 저보고 얘기를 잘 꾸며서 일주일 뒤에 전화를 할 테니까 한번 발표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진짜 원고에 써가지고 이것저것 써서 했는데 그 영상통화는 아니지만 그 스피커폰으로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저랑 이렇게 제가 한 얘기를 읽어가면서 그걸 수정을 해주셨어요. 수정을 해주시고 더할 거 더하고 빼야 거 빼고 이렇게 7분 스피치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듬어 주셔가지고 딸딸딸딸 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외워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외웠는데 당장 다음 주에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아유 근데 우리 신랑이 수요일마다 오전 외래가 있거든요. 근데 아침마다는 오전에 해요. 생방송이고. 그래서 신랑은 못 가고 그 전주만 말해줘서도 외래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주에 오라고 하니까 이제 시부모님이랑 그 전날에 그 이제 호텔에서 자고 이제 방송국까지 저희 신랑이 데려다주고 이제 첫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6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아침마당은 8시인가 8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아침마당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13년 동안 허락을 못 받았는데 아버님이 저희 신랑이 늘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했었거든요. 현존하는 인물 중에. 근데 아버님이 어머님은 가끔 저랑 통화도 하시고 뭐 반대도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한 번 표현을 안 하셨었는데 아버님이 저를 집에 한번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여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저희 신랑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김밥을 급하게 먹으면서 갔어요. 근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뱃속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방구를 참으면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 아세요? 뱃속에서?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니까 저희 신랑이 의자를 제 쪽으로 당겨서 앉을 정도로 근데 제가 방구를 참다 못 참고 막 화장실 가서 방구를 끼고 올 정도로 진짜 뱃속이 막 부글부글 거려가지고요. 근데 어머님이 너는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냐고 제가 속이 너무 불편해서 못 먹었던 건데 어머님이 엄청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차려주셨었는데도 제가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방구 참느라고요. 배가 너무 아프고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글쎄 그 다음날 갑자기 어머님이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이내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날짜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무슨 속사포처럼 막 됐는데 그 상견례 보기 하루 전에 그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신랑한테. 저 임신했냐고. 그래서 엄마 임신 안 했는데 지연이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아니라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임신했을 거라고 물어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연애를 오래 하긴 했지만 혼전관계를 지켰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임신 진짜 안 했다는 걸 어머님이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가 이제 그 전날 저녁 때 어머님이 통화를 하신 거니까 빼도 박도 못 하시고 참석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말씀을 한마디도 못 하시고 너무 어색하시니까 되려 아버님이랑 저희 아빠가 말을 되게, 저는 뭐 되게 긴장하고 있고 말씀을 서로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2권 냈는데, 그건 지금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 책을 2권을 냈는데, 지연이의 못된 돼지천사라는 책이랑, 꿀찬이와 지연이 알콩달콩 신혼일기거든요. 제가 그 책도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그림책이에요. 하나는 지연이의 못된 돼지천사는, 그게 저희 신랑이랑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 노트 1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이야기를 붙여서 뭐 이제 그 전도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첫사랑 회복과 뭐 전도용으로.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걸 저보고 만들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썼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한 권 달라고 하셔가지고 드렸는데, 그거를 보시고 아버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시지만 아버님은 교회를 아직 안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얼마나 그 아버님이 교회를 같이 다니시는 거를 원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든 그 전도용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래, 얘가 전도사고 또 우리 신랑이 또 이렇게 하니까 한번 허락을 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문을 열어주신 거더라고요. 암튼 그래가지고 이제 상견례를 무사히 끝내고, 정말 13년 동안 허락을 안 해주셨었는데 일주일 만에 상견례 날짜 잡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바로 잡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아침마당에 나가서 해가지고 2등을 해서 그 70만 원 상품권을 받은 그런 추억이 있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아침마당을 너무 좋아하셨던 거예요. 되려 제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말을 안 했는데도 아버님, 그게 이제 생방송이라 전화기를 끄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방송 나오자마자 그 전화기를 켰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50통씩은 오시는 거예요. 전화가. 아침마당 역시 출연했냐고. 그리고 서울에 계신 아버님 친구분은 쫓아오셨어요. 아침마당 거기를 아버님이 출연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방청객이 허락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아버님 친구분이랑 친구분 사모님이 그 방청객으로 특별 게스트로 들어왔다니까요. 저희 아버님 저기를 그럴 정도로 인기가 엄청 많으신 거예요. 아버님 연배에는. 그리고 어머님이 아침마당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으시고, 그 당시에는 이금희 아나운서님이 계셨었는데 제가 출연할 때는 너무 팬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하려고 방송을 전화로 하는 건 줄 알고 신청했는데, 어머님 아버님과 굉장히 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참 하나의 귀한 선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13년 동안 결혼 허락도 못 받았던 제가 부모님께 예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인정받게 된 그런 거를 제가 조금씩 이 짠테크 성공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식을 받고 13년 6개월 만에 다시 투석을 하게 됐지만, 투석을 한 지 지금 1년 좀 넘었어요. 12월 크리스마스만 지나고 다시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12월 26일 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 바로 가서 응급투숙하고
혈관 수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투석을 하게 되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투석을 하면 체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자기의 마음만 고쳐 먹는다면 이 세상에 감사할 조건들은 진짜 많이 있거든요. 감사한 것들을 찾다 보면은 정말 마음이 감사가 되고 진짜 감사하면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고 건강한 제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할 정도로 너는 정말 부럽다 이렇게 표현해 줄 정도로 저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물질이 저희 신랑이랑 결혼하면서 물질이 사실은 여유로워진 게 사실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회복지사 일할 때는 월급이 100만 원이라서 조금 어려웠었어요. 근데 물질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펑펑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이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아끼고 또 모으고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물질을 선한 일에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또 감사를 더 느끼기 위해 이 짠테크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남기는 거예요. 혹시 아직 저는 구독자가 저희 신랑 한 명뿐이 없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뭐 5명, 뭐 7명 이렇게 봐주시더라고요. 제 이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은 속으로 같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조건이 좋건 나쁘건 간에 행복을 찾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때 저희 신랑이랑 저랑 알콩달콩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